자, 너희가 어려워했던 직각삼각형 반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복습 영상을 다시 찍고 있고요. 수업을 빠진 아이들은 이거를 들으면서 수업을 채울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직각삼각형의 세 반원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떤 결론적으로 먼저 말을 하면 어떤 그 관계가 먼저 나오냐면요. 빨간색 원 두 개를 합한 것의 넓이는 파란색 원 하나의 넓이와 같다 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럼 그 과정, 증명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S1이라는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S1은 얘들아 반원이죠. 반원이라는 건 원의 절반이지. 원의 절반이기 때문에 반원의 넓이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자, 반원의 넓이는요. 원의 넓이 공식 파이 r 제곱에다가 2만 나눠주면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S1에서의 지름이 C란 말이에요. 지름이 C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2분의 C가 되겠죠. 그래서 R 자리에다가 2분의 C만 넣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자리에다가 2분의 C의 제곱을 넣어주면은 이게 S1의 넓이가 되고요. 이거를 분배법칙 써가지고 풀어주시면 4분의 C제곱이라서 결론적으로 8분의 C제곱 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S1의 넓이는 저렇게 나온 거야. 구했다, 그치? 자, 두 번째 마찬가지 방법으로 S2도 구해볼게요. S2 역시 반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저기 R 자리에다가 이제 반지름을 넣어줄 텐데요. S2의 지름이 B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2분의 B가 될 것 같아요. 2분의 B의 제곱이라서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4분의 B제곱이 되기 때문에 8분의 B제곱 파이라는 넓이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S3 넓이를 구해보면 얘도 반원의 넓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제곱 늘 건데 여기서 지름이 A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2분의 A가 되죠. 풀어주면 4분의 A 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8분의 A 제곱 파이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어떤 앞에서 배운 그 성질에 따르면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거 두 개 제곱의 합과 같다, 그쵸? 그럼 여기도 잘 보면 S1이라는 것은 8분의 C제곱 파이이고 S2라는 것은 8분의 B제곱 파이이고 그것은 S3 8분의 A제곱 파이가 되는데 8분의 파이 같은 이런 똑같은 애들은 다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하는 이 피타고라스를 성립을 하죠. 따라서 요거 넓이가 아까 S3였고요. 요게 S2였고요. 요게 S1이기 때문에 요런 법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원의 넓이가 나오면요. 가장 큰 원의 넓이는 나머지 두 개의 원의 넓이의 합과 같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반원이 이렇게 얘를 감싸고 있는데 그 감싸고 있는 거 속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원이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바뀌는 여기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되는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연구했던 분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고 그분이 만든 원의 넓이에 대한 과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꼭지점을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C라는 각을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스몰 c라고 하고 A라는 걸 마주보고 있는 변을 스몰 a라고 하고 B라는 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을 스몰 b라고 하면요.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아요.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게 나온단 말이지.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결론을 찾은 거고, 결론을 찾기 전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증명 과정을 한번 봐야겠지. 이유는 왜냐면요. 일단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 큰 반원을 우리가 S1이라고 합시다. 그럼 큰 반원 S1에다가요. 이렇게 생긴 거 더하기 여기 반대쪽에 작은 반원을 S2라고 합시다. 그걸 두 개를 더하고 또 가운데 있는 요 직각삼각형까지 더하면 ABC 넓이를 더하면 요렇게 생긴 요런 아이가 되겠지. 맞죠? 거기다가 가운데에 있는 요 큰 반원을 빼주면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고 나머지 반원 가운데 있는 큰 거를 뺄 거예요. 가운데 있는 큰 반원인 S3를 빼면은 바로 색칠한 부분의 초승달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요런 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직각삼각형의 세 반원의 넓이 관계에서 요런 걸 했었죠. 작은 거 두 개에 S1, S2 더한 것은 S3와 같다는 걸 배웠잖아. 맞죠? S3의 넓이는 더하기 직각삼각형 넓이 빼기 다시 S3 넓이가 이 초승달 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S3 마이너스 S3 다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요 초승달 모양의 넓이는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몇 개 적용을 해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를 보면요. 자,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해가지고 우리 그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넓이에 대한 문제다. 그죠? 그럼 S1 더하기 S2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한 거에다가 직각삼각형까지 더한 거를 다시 큰 S3로 빼면은 초승달이 나오는데 S1 더하기 S2는 아까 위에서 S3와 같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S3 마이너스 S3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색칠한 부분 넓이는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필수예제 10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S1이랑 S2를 더한 값을 구하래요. 이건 우리가 위에서 찾아봤지만 S3의 넓이와 같았다. 그치? 그럼 S3는 여기 보이지 않지만 요렇게 된 거겠죠. 요렇게 된 거의 넓이가 S3라고 하면 여기 S3는 지름이 16이에요. 지름이 16이면 반지름이 8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반원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이었는데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8이에요. 88, 64를 그럼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하면 답이 32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7번은요. 오른쪽 그림에서 S1이 8파이라고 하고요. 8파이. 그 다음에 S2가 2분의 9파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럴 때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했어. 그럼 BC의 길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S3라고 하는 반원이 있다는 거를 위해서 배웠기 때문에 S1과 S2의 합은 S3와 같다. 그지? 그럼 S1의 넓이가 8파이였고 S2의 넓이가 2분의 9파이니까 그걸 두 개 더하면은 S3 넓이가 될 것 같아요. 더해보면 2분의 28, 16에다 부도하면 25인가요? 이게 바로 여기 반원 S3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반원의 S3의 넓이는 2분의 25파이인데 반원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이었어.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양변에 있으면 없애주면 되고 파이도 없애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5는 r제곱이죠. 25가 r제곱이 된다는 것은 r은 5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했어요. 이 색칠한 부분 넓이는 히포크라테스 초승달이었다, 그치? 이거의 넓이는 바로 삼각형 ABC 넓이와 같았죠. 그럼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치? 약분을 쇽쇽 해주면 6, 5, 30, 답은 30 제곱센티미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제 조금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몇 개 볼까요? 개념 익히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BC의 제곱을 구하세요 했는데 BC의 제곱이 여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개념에서 BC의 제곱 더하기 DE의 제곱은 속에 있는 거 CD의 제곱 더하기 BE의 제곱과 같았어요. 그럼 그것만 이용해서 써주면 아마 금방 풀릴 거예요. 그래서 BC의 제곱 더하기 DE의 제곱 더하기네요. 더하기 DE의 제곱은 CD의 제곱 더하기 BE의 제곱. 그러면 BC의 제곱은 2개 더한 100에다가 이항시켜서 빼준 9가 되니까 답은 91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금방 풀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A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저거 두 개의 제곱은 요거 반대편에 있는 변 AB의 제곱과 CD의 제곱의 합과 같았어요. 근데 AB의 제곱은 나와 있는데 CD의 제곱을 몰라요. 그래서 CD의 제곱은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에서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구해줘야겠지. 근데 잘 보니까 여기가 직각인데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주보고 있는 게 빗변이 되겠지. 그래서 3, 4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피타고라의 수가 있어야겠죠. 3, 4, 5다,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A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파란색 2개 제곱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왼쪽 요거의 제곱 6의 제곱과 그 다음에 오른쪽 5의 제곱을 더해주면 답은 얼마가 되냐면 6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속에 있는 거 저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저거의 제곱은 저기 파란색 반대쪽 요거 제곱 더하기 저거 제곱과 같았지. 맞죠?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그럼 25 더하기 x제곱은 4, 4, 16 더하기 8, 8, 64다, 그죠? 그럼 x제곱은 해가지고 2개 계산하면 80인데 이항시켜서 25를 빼주면 되니까 답은 55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4번입니다. 직각삼각형을 ABC 세 변을 각각 지름으로 하는 세 반원의 넓이가 있을 때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자,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S3 넓이는 나머지 2개 넓이의 합과 같았다,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S1이랑 S2는 넓이를 구할 순 없고요. 지름이 없잖아. 반지름도 없잖아. 그치? 근데 S3만 나와 있어. 지름이 8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4가 되겠죠. 자, 그럼 반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에다가 나누기 2를 하면 되는데 그럼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인데 r이 4니까 4, 4, 16이다. 그죠? 그럼 약분하면 8파이겠죠. 그럼 S3가 8파이면은 얘가 8파이면 여기도 8파이가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2개 더하면 16파이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색칠한 거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기 때문에 이 초승달 넓이는요 뭐와 같았냐면요 요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았어요. 근데 지금 초승달에다가 또 한 번 더 직각삼각형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요 색칠한 부분 넓이는 직각삼각형 넓이를 2번 곱하라는 거겠지. 자, 그럼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구하려고 보니까요. 여기 변을 몰라요. 여기 변을 모르고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 써주면 9하고 15하고 있으니까 이걸 3의 배수로 약분을 해보면 3 아마 4, 5 될 것 같아. 맞죠? 근데 여기가 아까 3의 배수였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곱하기 3을 해주면 한 변의 길이가 12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 밑변 9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2분의 1이 2개 있어야 돼.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으니까 그쵸? 약분하면 답은 298에 108이 됩니다. 108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우리가 내심과 외심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업은 이미 한번 했고 이것도 역시 복습 영상입니다. 일단 우리가 내심과 외심 하기 전에 접선과 접점의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접선과 접점을 먼저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이 위에 그린 그림에서 접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원과 한 점에서, 예를 들어 한 점이 T라고 했을 때 그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다시 말해 이 직선 L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만나는 그 점, 원과 접선이 만나는 그 점을 접점이라고 해요. 자, 개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접선은요. 이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요 반지름과 항상 수직해요. 다시, 이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항상 수직합니다. 요 개념을 왜 알아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OT라는 선분과 L이라는 직선은 수직한다는 거지. 그죠? 요게 왜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내접원과 내심 개념이 들어갈 때 요게 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접원이 뭔지 한번 볼게요. 내접원이라고 하면은 다각형의 모든 변이 한 원에 다 접해 있을 때 그 원은 내접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에 들어가 있는 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변이 한 원에 다 만나고 접할 때 접하는 원을 내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해요. 내접원의 중심. 그래서 속에서 만나는 원의 그 중심 부분을 내심이라고 하고, 이 내심을 영어로 이너의 약자인 I를 쓸 거예요. I. 그럼 이제 선생님 지금 옆에다가 삼각형 살짝 그려놨는데요. 너희도 따라서 그려두시고 뭐 하나 선생님이 증명할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삼각형을 여기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 각각 만나는 점들을 DEF로 놓고요. 그러면 삼각형 ADI와 삼각형 AFI는 서로 합동인데, 너희도 딱 봐도 합동인 건 알겠죠?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써봐야 돼. 이유는요, 첫 번째, 변 AI가 공통이죠. 여기가 공통이에요. 맞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그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까지는 수직이라고 했어요. 두 개가 수직이기 때문에 각 ADI와 각 AFI는 90도로 서로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내접원의 요 부분들은 내접원의 반지름들이에요. 맞죠? 그럼 반지름들은 서로 다 같다,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DI라는 선분과 FI라는 선분은 같아요. 왜냐하면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요 두 개의 삼각형은 변 두 개랑 각 하나가 같아요. 맞죠? 근데 보면은 이 변이 90도, 그리고 이 빗변이 공통이기 때문에 선분의 이 삼각형 합동 조건은요, R, 90도 R, 그리고 빗변 H, 그리고 선분의 길이 S 합동이 되는 거예요. RHS 합동이에요. 따라서 두 개는 삼각형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끼어 있는 각도 서로 같겠지. 예를 들어 요 각과 요 각도 서로 같겠죠. 그럼 마찬가지의 원리로 다른 삼각형들도 해보면 서로 다 합동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러한 합동 조건을 찾아봤더니 신기한 게 내접원, 특히 내심이라는 아이는, 내심은 모든 꼭지점의 각들을 두 개로 나누는 이등분선들이 만나는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심은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교점.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요. 여기 아까 우리가 합동 조건 찾아본 것처럼 요거 반지름들이 서로 다 같았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반지름들이 다 같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거가 같고요. 얘네는 변에 이르는 거리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이거 두 개가 바로 내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저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살짝 풀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를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요걸 찾아냈던 원리와 다르게 거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헷갈려 할 필요는 없어요. 각 B와 각 C의 이등분선의 교점 I, 그래, 각을 나누고 있지 두 개로, 그거의 교점. 그리고 그때 이렇게 나눠졌을 때 삼각형 한번 찾아봤더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RHA 합동이더래요. 왜냐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 각이 서로 같고요. 또 여기 90도로 같고요. 빗변이 똑같잖아요. 그치? 그래서 RHA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DI의 거리와 IE 거리가 같고 마찬가지 요거 두 개 길이도 같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IAD 삼각형과 IAF 삼각형은 합동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동이 된다는 건 각이 똑같다는 거니까 각 A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내심일 때라고 나와 있어. 내심이기 때문에 내심의 뜻만 알면 됩니다.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럼 여기 30이면 여기도 32가 되고 여기가 30이면 여기도 30이니까 x는 30도지.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될 거고 여기가 40이면 여기도 40이죠. 그러면 여기 삼각형 한번 봅시다. 요 삼각형은 세 내각의 합이 180이 돼야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120 더하기 40이 180이 돼야 되니까 x는 20도 되겠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30이면 여기도 30도가 될 거고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요거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180 돼야 되니까 180에서 30에서 125 더한 155를 빼면 답은 25도 나올 거예요. 뭐 금방 했죠. 어렵지 않게. 오케이. 자, 그 다음 개념은 내심의 활용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건데 이때는 공식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몇 개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할게요. 자, 우리가 내심의 활용의 첫 번째 공식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우리가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요 각을 x라고 하면 오른쪽 각도 x가 될 테고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도 y가 될 테고 여기를 z라고 하면 저기도 z가 되겠지. 자, 그러면 x 두 개랑 y 두 개랑 z 두 개를 합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니까 180도가 될 거예요. 따라서 저걸 2로 나눠주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이라는 첫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몇 도가 된다고? 90도가 됩니다. 자, 됐나요? 그럼 두 번째 또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두 번째 삼각형은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별 할게요. 네, 이번에는 여기서 선을 조금 더 연장해서 쭉 아래로 그려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공식, 개념이 하나 있어. 중1 때 배운 건데요. 자,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네를 다 내각이라고 하죠. 그죠? 속에 있는 각들은 내각이라고 하고요. 밖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 외각은요.
이웃하지. 이웃은 옆에 있는 거거든. 옆에 있지 않은 두 개의 내각의 합과 같아요. 얘가요. 그거 기억납니까? 이게 중1 때 배운 개념인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에 있는 각들을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자, 먼저 우리가 요 삼각형 한번 볼게요. 요 삼각형 한번 보세요. 삼각형 ABI 삼각형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요 각은요. 이 삼각형의 외곽이야. 맞죠?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합과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의 각은 5 더하기 x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쪽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삼각형 AIC 삼각형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게 외곽이다. 그죠?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합과 같아요. 따라서 여기는 5 더하기 별과 같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각 BIC를 한번 살펴볼게요. 각 BIC라는 것은요. 동그라미 두 개랑 X 한 개랑 별 하나 합친 거와 같아. 맞습니까? 근데 요거는요, 얘들아.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별 하나라는 소리는 각각 각을 하나씩만 더한 거였지? 그럼 바로 앞에 개념에서 각을 하나씩만 더하면 90도였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BIC라는 아이는 동그라미 하나랑 90도 더한 건데요. 동그라미 하나라는 소리는 또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되냐면 동그라미 하나라는 아이는 각 A의 절반이라는 것과 같지. 각 A의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각 A 더하기 90도가 바로 이 BIC 각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공식이에요. BIC는 2분의 1 각 A 더하기 90도이다.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공식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공식은 또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이번에 좀 크게 그렸네요. ABC 쓰시고 안에다가 내접하는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원이 좀 못생겼네요. 내접하는 원을 하나 그릴 거고, 여기에 중심을 I라고 할 거고, 각각의 반지름을 우리가 표시를 이렇게 할 거고요. 이건 다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삼각형 ABC라는 I의 넓이는요, 얘들아. 삼각형 쪼개가지고 ABI 삼각형 더하기 BCI 삼각형 마지막 AIC 삼각형의 합과 같겠죠. 그치? 자, 근데 ABI라는 삼각형은 우리가 만약에 요 변을 C라고 하고 요 변을 B라고 하고 요 변을 A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요. 삼각형 ABI 삼각형 우리가 만약에 여기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얘의 넓이는요. 밑변 C 곱하기 높이 R 곱하기 반지름 여기 높이다. 그지?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CI 삼각형은 여기니까요. 여기 마찬가지로 밑변 A 곱하기 높이 R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마찬가지 나머지 것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B 곱하기 높이 R이겠죠.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은 우리가 공통인 부분이 2분의 1 R이에요. 이걸로 묶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R로 묶어주고 괄호 속에 나머지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넣어주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결론적으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모든 세 변의 길이의 합 ABC의 합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식은 아닌데 개념을 하나만 딱 더하면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종종 쓰일 건데요. 자, 이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하고 내저번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얘들아.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내저번과 여기 접하는 점 접점이라고 했죠. 접하는 점 접점과 반지름까지는 다 우리가 90도였지. 90도고 90도였죠. 맞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접점과 요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다 같아요.
여기가 x면 그럼 얘들아 여기가 x가 됩니다. 또요. 요 꼭지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가 같아요. 여기가 y면 여기도 y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같았을까? 왜 같았을까? 이거 두 개 합동이었으니까. 아까 요거 두 개 또 합동이었잖아. 맞아요? 그럼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z면 여기가 z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접점에서 이루는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것도 마지막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일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볼 거고 페이지 24쪽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내심일 때는 각을 하나씩 더하면 몇 도였더라? 90도였지. 그렇지? 90도기 때문에 x를 구하려면 90도에서 요걸 빼주면 되죠. 두 개 더하면 50이니까 답은 40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BIC 공식이 뭐였냐면 90 더하기 2분의 1 각 위에 있는 거 각 A였어요. 맞죠? 그러면은 90에다가 2분의 1에다가 각 A 50을 곱해주면 약분해서 25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115가 나오겠지. 맞나요? 자, 그 다음 처음 i가 ABC 내심일 때라고 했어. 내심이니까요. 각을 하나씩 더하면은 몇 도 됐지? 90도였죠. 그러면 41이랑 21을 더한 63을 90에서 빼주면 되겠죠. 답은 27도가 됩니다. 자, 이제는 BIC가 먼저 나와 있네. BIC는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1 각 위에 거 봐주보고 있는 위에 값과 더하기 90이었어. 그러면은 각 BIC가 116이고요. 2분의 1의 각 A를 몰라요. 더하기 90이다. 그죠? 자, 이항시켜주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116에서 90을 빼면은 아마 26이 될 것 같아요. 그럼 26은 2분의 1 x니까 따라서 x는 2를 곱해주면 되죠. 52도라는 게 나옵니다. 자, 유제 2번이네요. 유제 2번. 다음은 이제 i라는 i는 b와 c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래요. 이등분선 교점이고 그럼 여기가 36이면 얘들아 여기도 36인데 그거 필요 없고 각 BIC 공식이 뭐였냐면요. 2분의 1의 각 A에다가 90을 더한 거였지. 맞죠? 근데 2분의 1 각 A가 바로 36인 거 알겠어요? 절반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걸 한 번에 36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따라서 BIC는 36이랑 90을 더한 12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제 3이요. 자, 내심일 때 우리가 x랑 y에 합한 걸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얘들아 여기가 하나씩 각 더하면 몇 도였죠? 90도 돼야 되죠? 그럼 x는 90에다가 두 개 더한 54를 빼면 되니까 일단은 36이 나오는 것 같아. 맞죠? 그럼 x각은요 36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36이에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y는 아까 그 공식이 조금 필요했었는데 y 공식은 뭐였냐면 각 이거 AIC든 BIC든 상관없고 결론적으로 2분의 1 각 바로 위에 있는 거 더하기 90이었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각 B는 뭐냐면 각 2분의 1 할 필요도 없네. 왜? 각 B의 절반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전체가 24고 그 다음에 90을 더하면 되니까 y각은요 114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이 150도라는 게 나오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내심의 활용 문제들이었어요. 삼각형 넓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 넓이가 지금 12제곱센티미터일 때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공식이 있었죠.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요거 둘레 길이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삼각형 넓이인데 삼각형 넓이가 12라고 했어요.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3개 더한 건 18이야. 이게 10이래요. 자, 약분하면 9가 되고요. 9R이 10이니까 따라서 R은 9분의 12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하면 3분의 4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직각삼각형 내심이고 각각 길이가 저렇게 될 때 뭘 구하래냐? 반지름 길이 구하래요. 반지름 길이 구하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어. 근데 삼각형 넓이가 여기 제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고, 그것은 바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3개 더한 거. 3개 더하면 얼마냐면 24예요. 맞나요? 2분의 1 똑같아. 없어줄게요. 그럼 8, 6, 48은 24r이 되니까 따라서 r은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B2의 길이를 구하래요. B2가 여기야. 지금 이걸 x라고 해봅시다,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똑같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4에서 x를 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4에서 x를 빼면 되는데 그게 5래. 따라서 14 빼기 x는 5가 되니까 x는 빼면 얼마야? 9가 되겠네요. 답은 9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제 5번이죠. 유제 5번은 이제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AD의 길이를 그러면 x라고 하면요. 여기도 똑같이 x가 될 거고, 여기는 10 빼기 x이고, 여기도 10 빼기 x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 남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12에서 이걸 빼면 되겠죠. 12 빼기 10 빼기 x가 되고, 분배해주면 2 플러스 x가 되나 봐요, 얘들아. 그럼 여기도 2 플러스 x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변의 길이를 잘 보면 얘들아, x랑 2 더하기 x를 더하면 8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x 더하기 2 더하기 x는 8이므로 2x는 넘겨서 이항시켜서 빼주면 6이라서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옵니다. 정답은 3이에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여기서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포함해서 어쨌든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우리가 내일 다음 시간엔 외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